자기주도 학습의 세 가지 전제: 관계, 주도력, 자존감. 세 가지 측면 다 모자랄 게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동현 채널의 홍성민입니다. 부모 유형 4가지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 통제형. 두 번째, 교육형. 그리고 세 번째, 자율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 유형의 경우에 우리 자기주도 학습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교육형과 세 번째 자율형에서는 일부 코드 맞는 자녀가 만난다면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낼 수도 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통제형 부모에게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겠죠.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코치형입니다. 사실은 부모 유형을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 자녀에게 코치가 되자라는 측면에서 유형 진단도 해보고 쭉 설명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코치형 부모 모습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코치라는 말부터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나라의 스포츠 세계에서 잘못 알려진 개념. 스포츠 세계에서 코치 보면 초등학생인데 두드려 패고 몽둥이로 이런 거, 이거 코치 아니에요. 코치의 어원은요, 영국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역마차를 이야기해요. 마차. 고객을 원하는 곳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모습. 요즘으로 보면 택시 같은 거였네요. 그게 코치였고요. 그런 모습 지금도 뭐예요? 자녀가 또는 학생이 원하는 곳까지 함께 동반해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코치이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코치형이 되자라는 측면이죠. 코치형 부모의 모습부터 따져보도록 하죠. 코치형 부모는요, 자녀를 지지하고 격려해요. 이거 틀렸어요. 그냥 지지, 격려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온 우리 아이를 내가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누구한테 지지, 격려를 받을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지지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방법을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쳐주면서 하는 거, 이건 교육형이나 통제형의 모습이고요. 어떻게든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일. 물론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점점 더 자신에게 큰 힘으로 돌아오게 되죠. 코치형 부모는요,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경청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잘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공감적 경청.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잘 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생각하죠. 변명거리 정도. 질문을 해야지 아이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죠. 책임을 지게 되죠.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인정. 인정이란 뭐죠?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넌 이게 잘못됐어 라고 매번 바꾸려고 하는, 또는 내 모습에 비춰서 넌 아니야 라고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인정.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칭찬, 자꾸 좋은 쪽으로 찾아서 칭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아이들에게 뭔가 말하고자 할 때 전달되는 말하기 기법, 바로 메시징이에요. 그냥 지시 명령, 이건 절대로 메시징 아닙니다. 메시징도요, 가능하면 질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아이들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근데 그런 걸 겪어나가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이 잘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잔소리, 혼내기, 꾸지람, 이것만으로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한다라고 볼 수 없죠. 지적의 기술이 필요해요. 지적의 기술의 핵심은요, 뭐죠?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지적해내는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코치형 부모라면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심지어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그렇게 지적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코치형 부모는 훈육의 기술도 장착을 합니다. 뭔가 습관을 바꿔야 될 때, 나쁜 습관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이때도 혼내지 않으면서 또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훈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모가 바로 코치형 부모인 거죠. 이게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합니까? 함께 고민하면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진로를 고민하게 되고요. 진로가 설정이 되면 그걸 이루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코치형 부모의 성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 아이의 모습도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아이의 모습은 아이들은요 언제든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장의 계기가 된다면 이게 좋은 거겠죠. 당연히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고 또 긍정적인 감정이 쌓여 나가게 되겠죠. 관계에 나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 안에서 우리 세 가지 요인 살펴보고 있었죠. 자기주도 학습의 세 가지 전제, 관계, 주도력, 자존감. 세 가지 측면 다 모자랄 게 없겠네요. 코치형 부모와 자녀는 자녀의 모습이 유형이 어떻든 간에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코치형이라면요 이것과 코드 맞는 자녀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자녀는 코치형 부모와 코드가 맞습니다. 관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안에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니까 주도력 커지겠죠. 당연히 자존감 높아지겠죠.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전제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코치형 부모 그리고 코치형 부모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코치형 부모는요 처음부터 모두 이런 걸 다 알고 또 그걸 내가 발휘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이때를 우리는 준코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칭 스킬 아까 좀 열거해드린 경청, 질문, 메시징, 인정 또는 훈육, 지적 이런 거에 코치다운 스킬이 장착되기 시작을 하면 코치형이 되는 거고요. 이게 더 발전하면 멘토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은 준코치형, 코치형, 멘토형 모든 영역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그런 부모 유형 살펴보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코치형 부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형 채널의 홍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